사는데 그냥 되는 대로 사는 편인데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어느 때 생각하나요? 사고력이라고 하는 건 생각하는 능력이잖아요. 어느 때 생각하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렇게 늘상 생각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생각은 누군가와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 내가 누군가와 관계된 어떤 일들을 선택할 때 하게 됩니다. 그렇죠? 생각은 관계에 대한 의지, 소통에 대한 의지가 있을 때 나오는 겁니다. 즉, 생각은 소통하고자 하는 것과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우리는 소통하고 싶지요? 그냥 학교에서 재미없는 수업을 멍하니 듣고 있을 때 누군가와 소통하고 싶은가요? 별로 그렇지 않죠. 그때 정말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정말 재밌는 영화를 보고 나왔다. 그러면 친구들에게 그 얘기를 막 해주고 싶죠. 그렇죠? 혹은 정말 슬픈 일이 있었다. 그럼 누군가에겐가 자기의 이 슬픔을 이야기하고 극복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길 겁니다. 아주 힘든 일이 있었다면 누군가에게 하소연을 하고 싶을 겁니다. 즐거운 일이 있다면 나누고 싶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움직일 때 우리의 희노애락의 상황에서 누군가와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됩니다. 그렇죠? 희노애락이 없다면 소통은 없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느껴지기 때문에 누군가 소통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논술을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느껴지는 게 없다면 여러분들 쓰고 싶은 말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제시문에 있는 것들을 그저 기계적으로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기술적인 독해, 기계적인 독해한 것이 그대로 글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는 희로애락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기쁘고 싶을 때 기쁘거나 힘들고 싶을 때 힘드는 게 아니잖아요. 슬프고 싶을 때 슬플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린 그건 주어지는 상황들입니다. 그렇죠? 주어지는 상황에서 우리의 감정이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희로애락을 우리가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적어도 제시문에 나와 있는 상황들을 자기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조금 더 느껴볼 수는 있습니다. 우연히 찾아온 희로애락이 인간에게 소통의 욕구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논술을 통해서 비추어진 어떤 세상이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고 이것이 곧 나의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모든 소통의 출발입니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 들어야 하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 소통의 의지 가운데에서 글은 시작됩니다. 이 소통이 있을 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런 감정을 갖게 되었는가? 예컨대 용산 참사, 쌍용 자동차 해고 사건 있다고 합시다. 이런 사건이 있었을 때 우리는 무언가 동정심을 느낄 수도 있고 분노를 느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들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이런 감정들을 느꼈을 때 우리는 왜 그 감정을 느끼게 되었는가를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와 얘기할 때, 나 기분이 나빠, 나 화가 나, 참 불쌍하다, 에서 끝난다면 우리의 소통은 그냥 거기가 끝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 소통이 깊어지고 어떤 다른 결과로 이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그 감정이 어떻게 느껴졌는지를 조금 더 천착해서 내 자신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중요한 것은 이제 입장과 감정을 구체화하고 왜 그런 감정이 발생했는지를 되짚어 따져보는 과정에서 우리는 내 감정의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을 보고 기분이 좋았어. 이런 것들을 보니 행복했어. 이런 것들이 나를 화나게 했어. 왜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또 물어야 됩니다. 그렇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때로는 조사를 해봐야 될 것이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물어봐야 할 것이고 때로는 제시문을 더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질문이 또다시 질문을 낳아야 됩니다. 한 번 질문을 해서 답이 나왔다고 해서 그냥 거기에 만족해버린다면 우리는 그 정도의 소통, 그 표피적인 소통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는 질문으로 여러분들의 감정의 밑바닥을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 파고 들어가는 그 힘,
그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는,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그 질문의 힘이 바로 여러분들의 사고력입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질문을 어디에 던져야 되는지, 어느 시점에, 또 얼마나 더 던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굳이 의식하지 않아도 글을 읽으면서 스스로 수많은 물음표들을 자기 안에서 정리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사고력은 자기 감정에 솔직하고 세상을 느끼려고 하는 의지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나의 입장, 나의 감정이 왜 발생했는가? 그리고 그 발생을 시킨 계기는 또 왜 발생했는가? 라고 하는 이 연쇄적인 왜라는 질문만이 여러분들에게 사고력을 만들어내는 힘이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때문에 사고력이 있다면 모든 주제에 대해서 우리는 자기만의 글을 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 입장이고 내가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아무도 그런 방식으로 동일하게 아주 똑같은 느낌을 갖지는 않을 겁니다. 무언가 조금은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보는 것이 다르고 느끼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사건을 보고도 A 기자가 쓰는 글과 B 기자가 쓰는 글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나의 입장과 감정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입장에서는 적어도 누구보다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나의 입장과 감정에서 우리는 정당한, 당당한 세상의 모습을 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에 자신감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자기가 쓰는 글에 스스로 자부심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세상을 느끼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그 입장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다시 던져서 왜 그런지를 생각해 보려는 노력, 이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의 과정에서 지속해 나간다면 제시문을 읽으면서 보여지는 문제들에도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여러분들이 갖고자 하는 입장과 감정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글을 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논술은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자기 주장을 펴는 글입니다.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글을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장과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주장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따져 들어가서 객관적인 근거들을 가지고 자기의 입장을 이야기하라는 것이죠. 논술은 주객관적인 글입니다. 자신의 주장을 객관적 근거로 논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관과 객관이 논술엔 동시에 공존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글만으로, 정답만으로 글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50명의 학생 중에 5명의 정답을 찾았다면 여러분들이 그 5명의 학생 중 4명보다 더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자신의 입장과 감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